그리고 저가 계속 이제 공부하고 계속 그동안 고민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는 여성 일자리 그리고 경력 개발 관련된 거고,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경력 단절이 되지 않지? 미래 트렌드에 맞는 여성 일자리는 뭐가 있지? 여기 지금 경북에도 지금 이제 새로 일하기 센터가 실적 굉장히 많이 잘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실적을 잘 내는 센터를 만들 수 있지? 관련한 시범사업, 연구개발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결국 고민을 한 것은 지속가능한 조직,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어떻게 얻어줄 수 있지? 나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갖고 갈 수 있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ESG라는 ESG 경영이라는 그런 이제 그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은 ESG 경영은 하나의 트렌드 또는 유행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하죠. 2030년 돼서 지금 이제 탄소 우리가 배출하는 거 반 이상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이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후손들한테 그래도 이 멸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설국열차처럼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는 그러한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ESG 경영이라는 것은 이 기업이 성과를 내야 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얼마만큼 친화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느냐, 소비활동을 하느냐, 상품 만들어내느냐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업에 등급 매기는 데에 포함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전환의 시대라고 저도 느끼거든요. 개인으로도 느껴요. 가족관계,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 제가 협동조합 운영하는 것, 또 여기 경북에서의 지금 이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새 출발하시면서 좋은 성과들을 이렇게 이뤄내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해답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자리 쪽에서 볼 때는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 ESG를 조금 여성 일자리의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2022년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이 기존에 있던 법을 전면 대체해서 새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예전의 것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법이었어요. 그래서 정책의 초점이 경력단절된 중장년 여성층에 속해 있었다면, 지금은 전 생애주기 여성으로 정책의 그 범위가 확대가 되고요. 사업의 초점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취업시키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고용을 잘 유지하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다니지, 어떻게 하면 경력단절이 안 되게 하지 라는 쪽으로 사업의 초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경북에 세일센터가 있고 광역 세일을 담당하고 계신데, 중고령 여성들, 중장년 여성들 몇 프로 취업시켰어가 되게 중요한 성과지표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상당히 질이 낮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력단절을 7년에서 8년 경험하고서 이 대전환의 시대, 이렇게 빠른 시기에 재취업을 하는데 예전 같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연봉도 훨씬 낮은 상태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를 이런 그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해야기센터를 통해서 직업훈련 받고 재취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고용유지가 안 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력단절 예방에 정책의 초점이 많이 가게 되면서 정책 대상이, 여성 일자리의 정책 대상이 전 생애주기 여성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청년 여성들이 취업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재직 여성들이 좀 더 좋은 직장 환경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의 조직 문화 자체를 여성에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갖고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업에 포함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정책과 달리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아유, 코로나 돼가지고 거의 3년을 그 여성들 대면에서 어렵게 교육시키는 거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꾸래. 먼 돈으로. 여러분 아시죠? 여성가족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온라인 스튜디오에 막 돈 많이 주고서 막 다 바꾸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여성들 용기 주고 잘해봐 이러면서 서로 지지하고 대면 관계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상담이 많은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요? 맞지 않아요. 고부가 가치를 운영하래.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저급의 여성 일자리만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경력단열 여성들이 어떻게 고부가 가치 그 훈련을 받고 취업을 좋은 직장에 하겠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훈련된 소프트웨어 인력이 없대.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기업이 없어. 우리 여성 경단 여성들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직업교육 하려면 300시간, 400시간, 장시간 진짜 굉장히 고부가가치로 고밀도로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집에 나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비닐봉지 들고 우리 그냥 옷 입고 쫓아 들어가서 바로 설거지에서 이렇게 씻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부가가치의 그 장시간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를 따라가래요. 와, 너무 힘든, 정말 이건 이제 빡세다 이렇게 된 거죠. 예, 많은 이런 현장의 이야기, 우리 경북 우리 여성 가족 개발원에서 연구하신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 강원도의 목소리, 경북의 목소리, 비슷한 목소리들을 담아본 거예요. 역시 현장은 정책의 방향과 매우 괴리가 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 대전의 시기에 뭔가 변화를 따라가기는 아직도 열악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뒤처져 있구나. 따라서 이 ESG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아까 잠깐 말씀을 기존 강연자께서도 해주셨는데요. 환경 중요하고 사회 중요하고 지배구조해서 이제 세 가지고, 이것을 이제 아까는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환경과의 관계, 나와 인간 관계, 이렇게 좋은 그 세 차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여성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여성 일자리나 우리 젠더 이슈라고 하는 우리 여성 문제에서는 S가 제일 중요해요. S에는 근로조건, 뭐 성희롱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 일어난 직장 문화, 조직 문화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어떤 직원들의 채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뚫고 승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내의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을 배려한 시스템들, 그 다음에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고용평등, 다양성 관련된 부분들이 S 안에 있기 때문에 이 ESG 중에서도 특히 우리 여성 일자리에서는 S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데 S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여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뒤처져요.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에서 뭐 성희롱 사건이 나거나 좀 불미스러운 아주 좀 심한 세대 간의 갈등인지 뭔지 어쨌든 갑질 같은 게 나오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막 이제 감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 대외적인 S 부분에서의 그런 기업의 평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이 일을 제일 많이 생각해요. 환경. 왜냐하면 어쨌든 탄소 배출 줄여야 되고 기업들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생산 과정에서
그 나쁜 요소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환경에 많이 신경을 썼고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에서 ESG의 E가 많이 강조가 되고 그 부분의 성과지표에는 굉장히 총력을 모으는 편입니다. 또 하나 지배구조에서 뭐가 있냐면요. 여기 지배구조에서는 이 사회의 어떤 성별 다양성에서 뭐죠? 여성 이사들을 이제 영입을 하셔요. 그 이제 뭐 상장 회사라든지 500대 매출 큰 기업들 이렇게 랭킹 조사에서 보면 최근 2, 3년 사이에 ESG를 이제 기업 평가에 넣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공기업도 ESG 해라 이렇게 되니까 마구 신경을 쓰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훌륭한 교수님을 여성의 사회이사로 여성을 영입하는 것을 가장 큰 지배구조에서의 성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상장 기업에서는 여성들의 참여, 여성 이사를 사회에서 발탁해서 모셔오는 게 상당히 유행해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ESG 경영의 G 부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것이 한 면으로는 좋지만 한 면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그 여성이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들어가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을 이 여성이 대표한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의 ESG의 많은 움직임들이 E에 치우쳐 있고 사회이사를 영업하는 S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따라서 S가 중요한데 그 S 지표 중에서도 많은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 또 ESG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젠더 이슈가 S 안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별로 인식 못하시고요. S를 기업의 사회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 뭐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과 함께 하겠어요. 이런 거를 S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 여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S 부분이 상당히 크고 성과지표로 뭔가 가시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장이 S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S에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는 이 안에 DEI라는 사실은 예전에 ESG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D는 다양성, E는 공정성. 아까 세대 그 갈등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에 엄청 분노하잖아요. 공정함, 그 다음에 포용하는 거. 그러니까 리더십에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DEI라는 게 ESG 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DEI 다양성 보고서 해서 유수 그 기업들이 월트 디즈니를 비롯해서 구글부터 다양성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보고서와 함께 DEI 보고서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 또는 출신 배경, 성별, 지역, 인종, 종교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좋은 인재를 활용하고 있다. 또 이 사람들이 두루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지표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ESG의 DEI야말로 우리 성별, 여성으로서 이렇게 과소대표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조금 직장에서 조직에서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시키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도구가 전략적인 도구가 ESG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GRI 지표라는 걸 사실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ESG 해가지고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기업들과 그 다음에 공기업 나아가서 공기업까지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해서 이제 해외보다 이제 국내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특히 S 부문에서의 여성 구성원 비율, 전체 직원 중에 있는 여성 비율과 임원 중에 있는 여성 비율의 차이가 얼마인가 이런 걸 보고요. 여성 급여의 비율도 봅니다.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의 평균 급여의 차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서는 여성이 몇 명 그 이사회에 들어있나 이제 이거를 보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의 환경이 경력 단절 여성, 이미 경력 단절된 여성에 대한 재취업이 아니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으로 정책의 범위도 확대가 됐고 대상도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ESG에서의 S와 G 부분에서의 여성 이슈들이 기업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로 이제는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에게는 그동안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제부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은주 선생님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유리천장 얘기도 해주고 사실은 OECD 국가 중 이만한 경제 규모를 갖고 여성이 사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진출을 많이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우리 다 유교걸인가요? 네, 특히 경북에게 유교걸 많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경북이 사실은 많은 여성정책 그 연구원 중에서 정말 탑3 안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강원도와 함께 탑3 안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큰언니처럼 좋아하는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여성 이슈를 갖고 계속 끙끙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보균 교수님의 책을 제가 이제 변혁의 시대 ESG 리더십을 생각의 지점이 너무 같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ESG가 여성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그 리더십이라는 부분으로 풀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뭐 여성 리더십, 남성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 여성들은 그냥 그 자체에 살면서 그냥 리더십을 개발하지 않으면 아이도 못 키웠고 집안 살림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해준 게 이제 그 저평가된 것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진짜 타고난 리더인데 이 아까 그 이보균 교수님 그 갭스 모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일자리에 이것을 좀 고민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봤더니 비전과 목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해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되게 목표에 대해서 별로 생각들 안 해요.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리더의 참 상당한 이 덕목인데요. 사람과 사업을 갖고 가는 책임감, 그 다음에 과정과 관점이라는 요 또 하나의 이 균형이라는 이 두 개의 그 바퀴가 이제 굴려가는 거죠. 리더십을 가동을 해 가는데 우리 여성 일자리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ESG를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관점으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비전과 방향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강연을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커리어 이노베이터가 됩시다. 우리 혁신합시다 그랬는데 지금 대전환의 시대예요. 혁신 갖고 안 돼요. 뭐냐면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지금은 안정된 일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평생 몇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죠. 저처럼 기관장 하다가 협동조합 이사장 할 수도 있고 또 요즘 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 한국 무용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뭐 이럴 때 평생 학습도 하다가 와서 강연도 하고 여가와 학습과 이 모든 커리어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리어에 대해서 누가 나 취업시켜줘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커리어를 갖고 가는, 내가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는 커리어 이니셔티브를 확보하자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우리 여성 일자리 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북 광역 세일도 이노베이터 아니야. 이제는 뭔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취업 유래만 연연해 하시지 말고 창업, 사회적 경제, 비영리 법인, 환경, 생태와 관련된 수많은 먹거리 관련된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의 활동의 근거로 삼으면 돈은 나중에 따라올 수 있지만 마음을 내서 뭔가 내가 커리어를 이끌고 간다라는 그런 자세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제 ESG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좀 다양성하고도 많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책임과 균형의 두 그 큰 바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여성들이 기업에서 여성임원 만들어주세요, 평등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액션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근 싫고 남자들 술 마시는 거 싫고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내 정치 안 해요. 사내 정치 안 하시면 더 훌륭하게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의 직무와 자기의 부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같은 여성끼리 그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지해주면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우리가 쓰는 것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성 한 명 사회이사를 채용했으면 됐죠? 아닙니다. 사 내에서 여성들이 진출해서 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왜 못 만들어줍니까? 여태까지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 특히 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과학기술 이공계 분야에 4차 산업 분야에 필요한 여성 일자리 만드는데 또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기업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 인재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여성이 우선이야가 아니라 여성, 남성 다 중요해. 근데 성으로 보지 마. 파트너로 봐.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결국은 우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더 많이 참여해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도 생기고 우리 환경과 생태를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ESG 경영과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메아리처럼 각자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고 또 나누는 그런 오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